안녕하세요. 딸 아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과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손주들이 있으니 할머니이긴 하지만 전 아줌마로 불리고 싶네요. 그럼 흥미로운 반전 사이다 이야기를 써내려가 볼게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저는 7남매 중 넷째입니다. 제 위로는 모두 다 언니들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있어 시집들을 가고 나서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밑으로 세 동생은 남자애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일터에 가시면 제가 동생들 돌보며 엄마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남동생들을 보아도 아직 코 올리게 애기로 보인답니다.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17살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목장에 가서 똥 치우고 사료 먹이는 일을 시작으로 돼지 농장과 양계장에서도 일했답니다. 시골에서는 일손이 항상 부족해서 일할 곳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알바 개념이 없던 시절인데도 일하겠다고 하면 마을 이웃들 여럿이 자기네 농장으로 와서 일해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자식처럼 생각한 남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싶어서 뼈 빠지게 일해 학비와 책값, 용돈을 지원해줬습니다. 남동생들이 독립하고 각자 할 일을 찾아 서울로 떠났고 저는 고향에 남아 부모님과 지냈습니다. 목장, 돼지농장, 양계장을 돌며 일하다가 도축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돼지, 소를 도축하는 일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숙달되니 전문가 뺨치는 실력을 갖추게 됐죠. 제가 시집을 가지 않고 일만 죽어라 하니 부모님은 언제쯤 시집 갈 거냐고 난리였어요. 35살까지 처녀였으니 엄청 보채시는 게 당연할 만하죠. 제 남동생들 모두 장가가서 자식 낳고 사는데 7남매 중 저만 노처녀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는 법이죠.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도축사 남자를 만나게 됐고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했답니다. 그때 당시 35이 넘은 나이면 대단히 늦게 결혼한 것이니 아기를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아들을 낳았고 2년 뒤에는 딸을 낳았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자식 낳고 사는 걸 보시고 노화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도 불효를 하지 않았다는 마음이라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자식들까지 있으니 이젠 걱정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잘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될 뿐이었습니다. 도축장에서 수십 년간 일해서 장성한 아들을 장가 보냈고 곧 손자 손녀도 보게 됐답니다. 비록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명절 때나 휴가철에 아들 가족들이 와서 매우 즐거웠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절 닮아서 그런지 30 중반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어 1등 신부감인데도 그 나이가 되도록 태평하게 일만 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끔 올라가면 항상 잔소리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정아야, 엄마 나이가 이제 7순이야. 언제까지 시집 안 가고 일만 할 거야? 아니, 쉬는 날엔 뭐하니? 엄마 또 잔소리하러 올라오신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번엔 신랑감 찾아놨어. 1년 정도 사귀었는데 꽤 괜찮은 남자야. 저는 저절로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유, 그래? 뭐하는 남자야? 의사야. 큰 병원에 다녀. 능력 있는 남자야. 아이고, 의사? 아유, 우리 딸 장하네. 이제 드디어 시집 간다는 말도 다 하고. 그래서 언제 들여올 거야? 우리 엄마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좋아? 다음 달에 데리고 내려갈게. 아이, 우리 정아가 시집을 다 가네. 좋다. 다음 달에 좋은 놈인지 아닌지 이 엄마가 확실하게 봐줄게. 근데 정아, 네가 눈이 높으니 안 봐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아무튼 잘했다, 우리 딸. 딸이 제가 시집 가던 나이가 되니 과거 친정 부모님이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신지 알 것 같더군요. 아무튼 한 달 뒤에 딸아이가 사윗감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큰 병원에 다니고 인물 좋고 성격까지 좋아서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두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위로 받아주기로 결정했답니다. 아이 박서방, 자네가 우리 딸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 결혼해서도 이 마음 그대로 유지할 거지? 혹시라도 내 딸을 울리면 자네 눈에서는 피눈물 피고름을 쏟게 될 거야. 알겠나?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저 정화한테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 결심 아주 보기 좋아. 그럼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얼른 사돈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아. 밀고 당기고 할 것 없이 쭉쭉 진행하려고 사위에게 빠른 시일 내로 양가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으라고 일러줬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딸이나 사위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사돈집에 인사를 다녀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오지도 않고 제가 딸에게 전화해도 받질 않는 겁니다. 혹시 반대를 해서 그런가 싶어 급한 마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딸 집에 갔더니 우울하게 누워있더군요. 대강 무슨 이유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화야, 왜 이러고 있어? 주말인데 박서방이랑 데이트 안 해? 엄마, 내가 좀 피곤해서. 미안. 멀리서 오셨는데 챙겨드리지 못하겠네. 아이, 솔직하게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바보 아니니까 다 털어놔봐라. 딸은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저를 끌어안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진수씨 부모님이 반대했어. 백정이랑 사돈은 절대 못한대. 뭐야? 백정? 아이,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도축사라서 반대한다는 거야? 이유가 그거야? 미안해, 엄마. 나도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봐서 황당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버렸어. 기가 막히네. 아이, 그래서 박서방, 아니 그 진수놈은 뭐라고 하는데? 우린 헤어지지 못했어. 아직 시부모님 몰래 만나고 있어. 오늘은 진수씨가 출근해서 못 만나는 거고. 아이, 그러니까 연애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야, 정아야, 그런 집안이라면 그냥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아니,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부모가 도축사라는 이유로 자식 결혼을 반대하냐? 그냥 그 놈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 너 정도면 충분히 잘난 놈들이 줄을 선다. 엄마,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근데 진수씨랑 못 헤어지겠어. 죽어도 못 그럴 것 같아. 아이고, 이 화상아. 넌 부모 욕하는 집안에 시집 가고 싶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이랑 헤어지는 건 안 될 것 같아.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시부모님도 마음이 풀리겠지. 아이고, 참나. 얼마나 잘난 집안이길래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내가 가서 만나봐야겠네. 서울 올라온 김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풀어보든 해야겠어. 엄마, 괜찮겠어? 네가 박서방이랑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내가 직접 가서 대화 나눠보고 말이 통하는지 봐야 할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마. 박서방한테 연락해서 나 좀 보자고 해라. 딸은 바로 예비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서울에 왔다는 소식을 전했고 사돈집에 사위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사돈 부부는 제 방문이 싫었는지 표정이 썩어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정화 엄마입니다. 아, 네. 사돈 어른은 아예 인사를 무시했고 안사돈은 대충 네 하고 고개를 까딱거리더군요. 제가 두 분과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딸을 반대하셨다고요? 아, 네. 진수 어머님, 제 딸을 반대하신다는 이유가 백정의 딸이라서요. 도축장에서 소돼지 잡는 일을 하신다면서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요즘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어요. 두 분은 고기 안 드세요? 그 고기를 처음엔 도축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만 내 사돈 될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기에도 창피하고 무식해 보이잖아요. 저희 집안은 교양 있고 우아해서 무식한 집안과는 연을 맺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고 전 사업가예요. 딱 봐도 차이점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정화 어머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국졸? 중졸? 아니면 고졸? 중졸입니다. 근데 학벌이나 직업이나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잘 먹고 살고 있으니 똑같은 입장 아닌가요? 아, 먹고 살만해지셨다고요? 그래서 우러러봐야 할 저희 같은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 참 기가 막혀서. 정화 어머님, 생각 이상으로 무식하시네요. 아무리 천안백정이라도 눈치가 좀 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우리가 정화 반대한 걸 따지면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반대를 번복할 줄 알았던 겁니까? 대단한 분이시네. 대화 몇 마디를 해봤는데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군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하찮게 여겨진다면 나도 더는 할 말 없습니다. 대놓고 그런 말씀하시니 쉽게 정리가 될 듯합니다. 제 딸이랑 댁들의 아들이랑 결혼할 일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대놓고 말을 해야 알아듣는 수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튼 다 알아들으셨다니 다행이군요. 다시는 우리 아들과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고 사돈집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제 딸이 사돈집에 들어오더군요. 사위랑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으니 궁금해서 뒤쫓아온 모양입니다. 딸아이는 눈물로 범벅이가 된 얼굴로 사돈부부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딸이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 안 일어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보는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엄마, 나 진수 씨랑 못 헤어져. 사정이라도 해봐야지. 어머님, 아버님, 저 진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이 안사돈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천박한 백정의 딸이라 그런지 자존심도 없나 보네. 네가 100번을 꿇어앉아 사정해도 내 아들을 너희 같은 무식한 집안에 못 줘. 이봐요, 진수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무조건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떠들면서 사람을 하대해요? 나랑 내 남편 평생 고생하며 살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도 제법 벌었고요. 어디 가서 빠지는 집안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정호 엄마, 제법 돈을 버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그 돈으로 다른 사위 찾아보세요. 내 아들은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주니까. 빨리 당신 딸 치워. 뭐? 이 여자가 끝까지. 당신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딸이 서글프게 울면서 사정하는데 최소한 막말은 하지 말아야지. 아우 시끄러. 귀에서 피나겠네. 무식한 백정이라 교양머리가 하나도 없나 보네. 당신 빨리 딸내미 치우고 여기서 사라져. 나가라고. 딸이 오열하고 있고 개무시당하니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에게 무식하다고 욕을 했으니 무식한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안사돈의 뺨을 한 대 날려줬습니다. 도축 쌓인 제가 손하기 힘이 보통이 아니니 안사돈은 싸대기를 한 대 맞고 바닥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러자 사돈 어른이 눈에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 무식한 여편 열반낫! 감히 내 아내한테 손찌검을 해! 이래서 무식한 직업을 든 인간들이랑은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변호사야, 변호사! 그래, 변호사 낯바닥은 얼마나 단단한지 보자! 사돈 어른의 뺨까지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둘 다 바닥에 뻗어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죠. 대충 두 사람은 정리가 된 것 같으니 딸아이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나 진수 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왔으면서 왜 시부모님을 때려 눕힌 거야? 야, 청화야. 이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네 인생은 꽈배기처럼 꼬여서 속 뒤집어져. 아, 세상에 남자가 저놈 하나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기를 쓰고 비는 거야? 너 이거 불효야. 엄마 앞에서 저런 못돼 먹은 인간들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 엄청난 불효라고. 정신 차려 이거사. 딸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딸아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진수를 만나지 말라고 엄포했답니다. 이 정도면 헤어지겠지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도축하면서 일상의 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2달 뒤에 딸과 사위놈이 내려왔어요. 저는 두 사람이 아직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청화야, 너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냐? 이놈은 네 짝이 아니라니까. 엄마 미안.
헤어지지 못하겠어. 진수 씨랑 꼭 결혼하고 싶어. 진짜 환장하겠네. 여보, 당신 날 좀 어떻게 해봐. 말을 들어먹질 않아. 제 남편은 제가 사돈 집에 가서 막말을 들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정화야, 네 엄마 말 들어라. 너 자꾸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놈 만나는 거 엄청 큰 불효야. 우리가 자식들을 모자라게 키운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어. 성실하게 일해서 내 식구가 잘 살았다고. 근데 우리더러 백정인이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막말하며 반대하는 집구석에 시집가는 거 정말 부모를 두고 하면 안 될 짓이다. 아빠 죄송해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저희 둘 결혼을 좀 늦추더라도 계속 만날 거예요. 아이고, 이 딸내미가 진짜 부모 가슴에 못을 계속해서 박는구나. 실망이다, 정화야. 부모가 무시당하는 게 아무렇지 않다면 아예 천륜을 끊고 나가서 저놈이랑 살림을 차리든 시댁에 가서 종노릇하면서 살든지 마음대로 해라. 제 남편이 따끔하게 말했더니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사위가 저희 부부 앞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빌며 만나는 걸 반대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저 반드시 허락받을 겁니다. 꼭 정화랑 결혼할 거라고요. 저희 때문에 두 분께 큰 상처를 드린 거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불효를 하더라도 저희 둘은 절대로 헤어지지 못합니다. 남편은 화가 치밀어서 사위의 얼굴에 대포알 쏘듯 엄청난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사위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실컷 때리라고 뺨을 또 내어주더군요. 이에 남편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위를 반송장이 되도록 흠씬 때려줬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위는 죽어도 제 딸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읊조리더군요. 저희 부부는 딸과 사위에게 멋대로 살라며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는데 천륜을 끊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남아서 다리를 펴지 않고 계속 무릎 꿇고 있더군요. 남편과 저는 시간이 좀 지나자 화가 누그러졌어요. 저는 안쓰러운 두 사람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화야. 이 녀석이 그렇게 좋아? 응. 진수 씨 아니면 누구와도 견도 연애도 못할 것 같아. 진수 자네도 마찬가지고. 네, 어머님. 이 뺨을 1000대 맞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몰래 사귀는 걸 봐달라는 건가? 그거면 족하다는 거야? 그것도 있고 또 얼마 뒤에 제가 개인 병원을 차리는데 그때가 되면 신혼집도 사고 살림도 차릴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병원도 제 혼자 힘으로 마련하는 것이니 저희 부모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휴, 진짜 복장 터지겠네. 살림부터 차리겠다? 니들 그렇게 좋니? 정화야, 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얼마나 더 박을 생각이야?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딸과 사위가 아주 좋아 죽겠다고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남편과 뜨거운 한숨을 연신 뱉으며 고민하다가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게 저희 부부의 결정이었답니다. 둘이 사귀는 걸 인정해주고 다음에 다시 사돈 부부를 만나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부딪혀보기로 했죠. 물론 사돈 부부를 보는 것은 고역이었지만요. 시골에서 근심 가득한 채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사돈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사위가 일하는 곳을 알려줬다며 바쁘게 일하는 저희에게 할 말이 있다며 큰 소리를 내더군요. 정화 엄마, 여기 좀 봐요. 진수 엄마랑 아빠 아니에요?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아우, 징그러. 그 칼 좀 내려놓고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죄송한데 오늘 내로 끝내야 할 게 남았어요. 일로 들어와서 하시죠. 이렇게 역한 곳에 어떻게 발을 들여요? 세상에, 잔인해라. 저 소들 다 직접 도축하신 거예요? 네, 남편이랑 저랑 도축사니까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안사돈은 다 들리게끔 사돈 어른한테 말하더군요. 진짜 백정이네. 무식하고 천박한 백정. 직접 와서 보니 다시 한번 다짐이 되네. 이놈의 집안이랑은 절대로 사돈 못 맺겠어.
누가 아니래. 변호사인 나와 사업가인 당신이 이런 집구석이랑 어떻게 한 식구가 되겠어. 아이고 더러워라. 저 무식하게 칼질하는 거 봐봐. 영락없는 상놈의 집안이라니까. 제가 나서려고 하자 남편이 칼을 내려놓고 사돈부부에게 걸어갔습니다. 이것들 보시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상놈의 집안? 천박한 백정? 이것들 봐요. 당신들이 먹는 고기에 처음엔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요. 지난번 내 아내가 서울에 다녀와서 화가 몹시 났는데 직접 겪어보니 엄청 열받네요. 제 남편이 극도로 흥분하자 제가 옆에 가서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대화가 통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대꾸를 해. 두 사람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 와서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고기나 사 먹고 서울 올라가세요. 안사돈은 코를 막더니 본론으로 넘어가자고 하더군요. 아우 이 역겨운 냄새 어떻게 참는 거야? 저기 청아 엄마, 지금 애들이 계속 만나는 거 알죠? 네 압니다. 둘이 아주 좋아 죽겠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일렀습니다. 아니 말리지 못할 망정 왜 만나라고 해요? 나도 말렸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덕을 보고 싶어서 허락해준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은 의사고 남편은 변호사 그리고 난 사업가라. 덕 보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허락한 거 맞죠? 우리를 발판 삼아 출세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우린 전혀 그쪽 집안이랑 사돈 맺을 생각 없어요. 저는 솥뼈를 두 동강 내고 칼을 내려놨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사돈 맺고 싶지 않아요. 우리 딸이 목숨만큼 사랑한다고 해서 일단 연애라도 하라고 둔 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실망하고 질리면 헤어지겠거니 생각하기로 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꼭 반드시 결혼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린 당신들 딸 정화가 우리 아들이랑 사귀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자식 관리 좀 하세요. 그 말 하려고 먼 길을 오신 거예요? 대단들 하시네. 우리 딸이랑 우리가 얼마나 싫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반대한다고 떠드는 건지. 알았어요. 나도 노력해서 딸을 꼭 당신들 아들에게 떨어지게 할 테니 댁들도 자식 관리하세요. 정화 엄마, 정화가 신분 상승하고 싶어서 상향혼 하고 싶어서 내 아들을 꼬신 거 모르겠어요? 자식 관리는 내가 아니라 댁들이 해야 한다고. 진짜 입이 더럽네. 그만하지 못해? 안사돈에게 가까이 다가가 경고했더니 지난번 저에게 맞은 싸대기를 돌려주더군요. 이 짝소리가 크게 났지만 제 몸은 멀쩡했습니다. 고생 안 하고 살아온 안사돈의 힘이 셀 리가 없으니 맞을만 했답니다. 나 때렸어요? 그럼 내 차례인가? 왜 그러세요? 난 지난번에 2대나 맞았잖아요. 아직 내가 더 때려줘도 시원찮은데 왜 또 무식하게 손을 올리는 겁니까? 보는 눈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안사돈의 따귀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아휴,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그만들 돌아가요. 확 답해요. 정화랑 내 아들이 다시 못 만나게 하겠다고. 알았다고. 니들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 당장 짓밟고 패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할 말을 확실하게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연락해 시골에 내려오라고 전했어요. 다시 헤어지라고 말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딸아이는 박서방과 같이 내려와서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소리를 똑같이 되풀이했습니다. 정화야, 이 엄마 아빠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다 듣고도 계속 이놈을 만나겠다고? 넌 부모보다 남자가 중요하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엄마 아빠는 나에게 가장 소중해. 근데 진수 씨랑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해봤는데 우리 둘 다 서로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서 힘들어. 엄마, 내가 불효하는 거 알아.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줘. 이놈 집에서 널 허락한다고 해도 결혼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될 거야. 널 괴롭히려고 안달난 사람들이니 네가 맘고생만 할 거라고. 제가 실컷 떠들자 박서방이 무릎을 꿇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 안 되겠으면 저희 둘이 떠날게요. 멀리 떠나서 살겠습니다. 아니, 난 딸내미 안 보고 못 살아. 자네 욕심 챙기겠다고 내 딸 데리고 도망가면 찾아가서 화가 없애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든 풀어볼게요. 늦게 결혼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으신 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휴,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딸 자식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속이 썩을 수가 있나. 저와 남편은 헤어지라는 말을 더는 못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딸과 사위는 계속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사위가 개인 병원을 차렸다며 오픈 전 파티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사돈 부부와 맞설 무기를 준비했어요. 당당하게 사위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또 울면서 혼이 나고 있더군요. 정말 문을 열자마자 두 사돈을 개박살 내주고 싶었습니다. 정화야, 또 우니? 오늘 좋은 날이라고 우릴 초대해놓고 이런 꼴을 보여야겠어? 진수 부모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좋아서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겠다는데 끝까지 이러실 겁니까? 네, 당연하죠. 우린 백정사돈 둘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지인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그냥 돌아서 나가시죠. 아, 당신 딸도 같이 치워주면 고맙겠네요. 대화를 시도한다는 게 내 잘못이네요. 아무래도 무기를 꺼내야겠어요. 무기? 지난번엔 우리 부부의 뺨을 날리더니 이번엔 무기까지 가지고 왔다고? 진짜 천박하네. 오늘은 뺨은 안 날릴 겁니다. 다들 들어와. 제가 데리고 온 무기들이 뚜벅뚜벅 걸어 사위의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누나,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여기 파티 중이네. 근데 음식이 많이 허접하네. 7남매 중 5째 남동생의 등장에 사돈 어른이 차려 자세를 하더군요. 선배님, 저 후배 박성광 변호사입니다. 내 얼굴만 봐도 선배인 걸 아는 거야. 내 소개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지? 네, 선배님. 사법고시 수석이자 지금은 로펌의 대표님으로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바로 밑에 5째는 사시 준비를 해서 검사를 거쳐 로펌의 수장이 됐습니다. 제가 모든 지원을 해줘서 이만큼 크게 됐죠. 사돈 어른이 변호사라고 하도 잘난 체를 하길래 제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변호사 동생은 사돈 어른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며 물었어요. 사실 오기 전에 자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알아봤어. 의뢰인이 별로 없고 팔이 날린다던데 맞아?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층의 변호사들이 하도 많으니 제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죄다 로스쿨 출신들인데 그것들한테 밀려서 되겠어. 자네는 로스쿨 출신들한테 패소한 경험이 많지? 사시 출신들한테 부끄럽겠네. 내 로펌에 자리 하나 마련해주면 지금보다 10배는 잘 먹고 살 텐데. 기회를 주려고 맘먹었는데 우리 누나한테 대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안 되겠네. 그냥 평생 팔이 날리는 사무실 지켜야겠어. 선배님, 저에게 로펌에 올려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누나랑 사돈이 되면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는데 자네랑 자네 아내가 반대한다며? 나의 사랑스러운 조카를 심하게 반대하니 어쩌겠어. 로펌 자리 물 건너간 거지. 아닙니다. 반대라뇨. 저희가 반대하는 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선배님의 조카인 정화를 며느리로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 그래? 누나 들었지? 내 후배놈이 조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네. 그러자 안사돈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그깟 로펌 자리 때문에 천박한 백정지방과 사돈을 맺겠다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절대로 마음 편하지 않는다고. 사돈 어른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안사돈은 여전히 저희를 못마땅해 하더군요. 그래서 6째인 동생이 병원 안으로 입장했어요. 아니 누나, 예비사위가 이 병원 차린 거야? 박진수 의사, 나 알지? 큰길 사거리에 있는 종합병원 원장님이시잖아요. 전설적인 내과 전문의자 교수님이죠. 다행히 날 아네. 누나, 내가 누나 돈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컸어. 내가 와서 좀 기가 살아? 저는 두 남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안사돈은 제 남동생이 변호사 의사인 걸 알고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이어서 막내 동생이 들어오자 안사돈이 입을 벌리며 두 손을 틀어막더군요. 레스토랑 사업가 제이윤 씨 맞죠? 아, 네, 절하세요. 제가 좀 유명하긴 하죠. 근데 제이윤은 있어 보이려고 지은 이름이에요. 저희 누나가 장명해줬는데 좀 오글거리죠? 누나, 음식 해달라며? 어디서 해야 해? 어디서 해야 좋을까? 안사돈, 여기서 제 동생이 솜씨발이를 좀 해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레스토랑 큰손 제이윤이 우리 아들 병원에 오다니. 내가 제이윤 당신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어한 줄 아세요? 제 롤모델이라고요. 롤모델식이나요? 전 예의 없는 사람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저희 누나한테 막대했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제가 쓰는 곡이 전부 우리 누나가 보내준 겁니다. 제가 성공한 건 모두 다 누나랑 매형 덕분이라고요. 우리 누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 도축장에서 고기를 받으시는구나. 생각해보니 도축사는 매우 훌륭한 직업 같아요. 진작 그런 태도로 나왔어야죠. 왜 우리 누나 화나게 해서 이런 꼴을 당합니까? 게다가 우리 누나 매형은 도축장 말고 목장, 돼지농장, 양계장도 하세요. 제가 낸 레스토랑의 지분의 절반 이상이 누나의 것이고요. 우리 누나 엄청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넷째부터 막내까지 병원으로 들어와 정체를 밝히고 한마디씩 하니 사돈 부부는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스테이크를 굽는 동안 안사돈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안사돈, 저희가 결례를 했었네요. 이렇게 귀중하고 잘나신 분인 줄 모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내 잘난 동생들 데리고 오길 잘했네. 엄청난 무기가 맞긴 한가 보죠? 바로 사과를 하시네. 사돈, 전에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딸이 울고불면 받아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말하시더니 참 교양 있게 나오시네요. 저 같은 백정이 사과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사돈 부부가 사과를 하는데 어떡하지? 남편은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우리 딸이 무릎을 엄청 꿇었다던데 뭐 똑같이 무릎을 꿇고 빌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지. 난 아직 진수놈을 사위로 받을 생각이 없어. 오늘도 우리 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온 거라고. 근데 눈물을 질질 짜면서 사돈한테 혼나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도 아직 허락하고 싶지 않구나.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콧대 높은 거 꺾어주려고 동생들 찬스 좀 쓴 거야. 스테이크나 먹고 우리 딸 데리고 가자고. 다시는 이 집안 인간들이랑은 엮이지 말자고. 저와 남편이 세게 나가자 사돈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우물쭈물 움직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자 두 사돈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저희 부부와 딸 앞에 고개를 숙이더니 무릎을 쾅 하고 찍으며 꿇어앉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백정이라며 직업을 비하하며 하대한 것도 잘못했고 막말한 것과 두 번의 따님인 정화에게도 못할 말을 많이 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들 보니까 두 분이 별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닫죠? 이래서 사람은 한우처럼 등급을 매기면 안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교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천박하고 무식한 건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돈. 내 동생들 보고 바로 뉘우친 건가? 아니면 배경이 좋아졌으니 놓치기 싫어서 이러나? 사돈, 정말로 뉘우쳤습니다. 30분 전과 너무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되네요. 여하튼 난 딸이랑 진수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니 허락할 겁니다. 사돈 두 분을 용서하고 말고는 별개의 일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지 봤으니 결혼은 허락할 거죠? 안사돈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저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암요, 무조건 허락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죠. 사돈, 저희 아들을 사위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사위는 받되 두 분은 한 식구로 드릴지 좀 두고 봐야겠네요. 어찌됐든 내 자식이 결혼하게 됐으니 오늘은 목적 달성을 했네요.
저와 남편은 팔짱을 끼고 두 사돈을 내려다봤고 딸은 이제 그만하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돈은 결혼 허락 말고도 다른 부탁이 있다며 한 사람씩 말을 하더군요. 변호사인 사돈 어른은 저한테 로펌에 갈 수 있게 해달라며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안 사돈, 바로 밑에 동생분이 이 사시 출신 중에 저명한 분이세요. 저분 밑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사무실에 파리만 날립니다. 로펌에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야, 오호! 우리 집 오호 변호사 이리 와봐. 대화는 잘 돼가. 로펌 대표, 우리 사돈 어른이 네 후배라는데 받아줄 수 있냐? 아니, 사시 출신이면 뭐 다 후배인가? 난 이 양반 처음 봐.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짱짱한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서 피라미 같은 변호사는 아예 들이질 않아. 그러자 사돈 어른이 무릎의 방향을 제 동생에게 틀었습니다. 선배님, 전 선배님을 아주 잘 압니다. 이 사시 출신 중 가장 크게 성공한 인물 중 한 분이라는 걸요. 늘 가슴속으로 우러러보며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 많아. 한둘이 아니어서 내가 일일이 다 받아주고 가르쳐주고 그러진 않아. 자기 밥그릇은 알아서 챙겨야지. 뭐 사시 출신이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모두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근 10년 동안 변호사로서 너무 못 벌었어요. 패소를 하도 많이 해서 의뢰인들이 거의 안 옵니다. 제가 다시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선배님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 누나가 결정해야지. 누나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해봐. 지금 당장 받아주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딸이 결혼해서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봐야 결정할 것 같아. 근데 오호야, 내가 받아주라고 하면 사돈 어른을 로펌에 넣어줄 거야?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한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인데. 에이, 내가 대표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리고 배울 자세가 있다고 하니까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잘라도 되고. 아, 맞다. 오, 너는 마음에 안 차면 가차없이 자르지? 사돈 어른, 제 동생 밑으로 들어간다 해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충 낙하산으로 들어가서 자리 하나 꿰차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안사돈, 전 열심히 일할 준비도 되어 있고 제 자신을 낮추고 배울 마음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허, 열정 좋으시네. 알겠어요. 우리 딸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그럼 두 사람 그만 일어나세요. 여기 박서방 친구들이랑 선후배 의사들도 있는데 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사돈이 입을 열더군요. 사돈, 제이윤 대표님이 진짜로 동생 맞는 거죠? 그리고 종합병원 원장님도 친동생이고요. 나 참, 얼굴을 보세요. 똑같이 생겼고 머리카락 기장만 다르지 않습니까? 아, 맞네요. 가족들이 참 인상들이 좋습니다. 백정의 인상이라 다 비슷하죠? 제가 비꼬듯이 묻자 손사래를 치며 답하더군요. 아니요, 무슨 백정입니까?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돈, 제가 그동안 못난 짓을 많이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병원장님 동생분은 제 아들에게 큰 힘과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 잘 봐주실 거죠? 이보세요, 사돈. 박서방은 충분히 똑똑하고 성실해서 알아서 잘할 겁니다. 괜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긴 하죠.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참 똑똑하죠. 그럼 제이윤 대표님과 저를 좀 이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잘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요식업에 손대는 중인데 제이윤 대표님이 도와주신다면 진짜 매우 큰 영광일 거예요. 그래요? 야, 막내야, 치러. 요리 아직 멀었냐? 너 따라온 직원한테 시키고 잠깐 이리 와봐. 갈게, 누나. 왜 불렀어? 너 사업에 파트너 필요하냐? 아니, 필요 없어? 투자할 사람 모자라지 않아? 누나, 나 제이윤이야. 누나가 키워준 양식업의 베테랑 제이윤이라고. 투자자는 아무나 안 받아. 근데 누나가 시키면 당연히 끼워줘야지. 역시 막내도 참 잘 컸어.
이 누나를 위할 줄도 알고 말이야. 누나, 내 나이가 62이거든? 잘 컸다고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 이 녀석아, 내 눈엔 아직도 귀염둥이 애기로 보이거든? 아이고 귀여운 우리 막둥이. 알았어. 정말 징그럽게 맨날 나만 보면 엉덩이를 두드린단 말이야. 저기 사돈, 절 잘 아시는 모양인데 우리 누나한테 한 짓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백정이 어쩌고 하면서 막말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막내가 또 군소리를 하자 안사돈은 또다시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된 여자입니다. 부끄럽고 한심해서 고개를 들기 힘드네요. 저기 제이윤 대표님, 제가 사업하는 머리가 좀 있어서 사람 끌어모으는 재주랑 사업장 잘 돌릴 재능이 있습니다.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대거 없이도 충분히 잘 굴러가고 있어요. 미국 진출까지 해서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아줌마를 들여요? 아, 그래도 우리 누나가 받아주라고 하면 받아주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사죄하세요. 저는 막내 동생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그만 가서 하던 음식을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안사돈, 제가 100번, 1000번, 아니 10,000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할 테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 부부의 일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두 사람이 내 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난 사위는 허락했지만 사돈 두 사람은 아직 못마땅하거든요. 아무튼 그만하고 일어나서 고기나 먹고 파티나 합시다. 박서방이 지금 난감해하는 것 같으니 그만 일어나세요. 그제야 사돈 부부는 꿇고 있던 무릎을 폈는데 쥐가 났는지 다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막내가 가져온 비싼 와인을 여러 병 따서 고기와 같이 먹으며 한 명씩 사위한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분 좋게 취해서 딸 집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도축장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사위가 상견례를 하자고 했고 장소는 저희 시골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딸이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니 허락해 주는 것이지 사돈 부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 안사돈,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저희가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그 본론으로 넘어가서 애들 결혼 얘기나 합시다. 간단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사돈, 아직 저희한테 풀리지 않으셨군요. 네, 인정합니다. 저희가 못되게 굴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으셨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 그냥 결혼 얘기나 합시다. 먼저 그 신혼집을 어디에 해줄 거예요? 저희가 딱 맞게 혼수를 준비할 테니까 일러주세요. 예단이나 받고 싶은 거 요구하셔도 좋고요. 그랬더니 안사돈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사돈, 애들 결혼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혼집이며 혼수, 그리고 예단은 저희 쪽에서 다 해드릴게요. 과거 잘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신세를 지려면 이 정도는 저희가 해야죠. 아니 안사돈,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나? 내 딸에게 하는 거 보고 내 동생들과 연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로 들이대면서 신세 지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차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장 연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희가 마음에 차면 그때 신세를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좋아요. 그럼 내 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혼수를 그쪽에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천원백정도 아닌데 왜 공짜로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사돈, 백정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백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거든요. 저희 입으로 멋대로 짓거린 거 다시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 잘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린 공짜로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겁니다. 혼수는 우리가 최고급으로 마련해 드릴 테니 신혼집이나 근사한 곳으로 마련해줘요. 우리가 도축장에서 일한다고 대충 고르면 안 됩니다. 우리 부부 눈이 아주 높아요. 투뿔 아파트 정도는 해줘야 할 겁니다. 투뿔 아파트요? 네네. 아주 좋은 곳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사돈 부부는 끝까지 쩔쩔매며 제 비위를 맞춰주더군요. 그 덕에 제 딸은 하루아침에 공주 대접을 받으며 마음 편히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시부모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님이 나한테 차도 한 대 사주셨어. 외제차로 말이야. 그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돈 없다더니 아주 없는 건 아닌가 보네. 사돈, 내 딸한테 큰 선물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물이고 앞으로 더 많이 해줄 겁니다. 그래요. 그동안 우리 딸이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빌딩을 하나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심하게 뭐라 한 거 정말 사무치도록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말을 맞춘 것 같으니 결혼 준비 이야기는 다 끝났으니까 밥이나 먹읍시다. 사돈 부부는 교무실에 끌려온 학생 마냥 불편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불과 한두 달 전까진 저희에게 천한백정이니 무식한 하등한 인간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설설 기는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 기분을 조금 오래 느껴보려고 자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 신혼집에 들르면 항상 사돈 부부를 불렀답니다. 안사돈, 서울까지 오셨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별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놀러 왔어요. 아, 근데 내 딸 신혼집이 많이 지저분하네요. 사돈이 자주 들여다보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게 제가 요즘 바쁜 일이 있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 사는 집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시골에서 보내준 고기랑 반찬만 있고 사돈이 해다 준 건 하나도 없네요. 요식업을 하고 싶다면 음식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돈. 시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와서 애들 집 살림 봐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 딸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정화를 제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림 봐주면서 시간이 없으면 사람을 써서라도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은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아, 지금 오는 길입니다. 안사돈이 오신다고 해서 수산시장 가서 회 뜨고 온답니다. 아, 제가 육지고기만 먹는다고 신경 써주시는 거구나. 두 분이 이렇게 매번 환영해 주시니 제 기분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저야말로 사돈이 자주 불러주셔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자주 올라가며 사돈 부부를 많이 당황시켰습니다. 다행히 제 딸에게 공주 대접을 하고 있어 마음이 놓였어요. 딸이 결혼하고 2년 동안 부려먹다가 그만 마음을 풀고 안사돈에겐 막내 동생의 레스토랑 사업에 끼워주기로 했고 사돈어른은 로펌 대표 변호사 동생 밑에 자리를 내어줬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성격도 어느 정도, 아니 많이 개조가 되어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으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 제 결정을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제가 도축사로 자수성가하고 뒷바라지하던 동생들의 성공까지 한 걸 떠올리면 제 자신이 자랑스럽네요. 딸 결혼을 시킬 때 마음고생을 좀 했었는데 이젠 그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제 아들 부부는 손주를 둘이나 낳고 잘 키우고 있고 딸도 임신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이렇게 사연에 글을 쓰니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로 즐거움을 얻으셨으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